여기가 다 젖는 거죠. 그걸 보고 김정일은 흥분했는지 막 박수를 치고 웃돈까지 막 벗어 던지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하윤입니다. 진달래꽃 필 때까지 책의 내용인데요. 책의 내용 중에서 김정일의 파티와 관련한 내용을 부제목으로 몇 개 골랐습니다. 그 중에 연흥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연흥 저수지는 평양에서 저수지까지 약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 거리는 아니어도 약 1시간 반 정도만 올라가면 연흥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도 김정일의 특각이 있었나 봅니다. 어느 하루 기쁨저의 여성동무들이 파티에 또 불려 올라갔습니다. 이따금 오키씨라고 부르는 여성동무가 잦은 부름을 받고 밤중에 파티에 불려 나가더니 어느 날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 달 동안 어디 가 있었냐라는 이야기를 북한 주민들이 막 쉬쉬쉬쉬 하며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고위층만 입원하는 봉화진료소에 입원을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키 씨는 대남연락소의 김용순이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하다가 임신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봉화진료소에서 치료를 받다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수대 예술단이나 이런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는 사람들이 최고위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심의 눈초리 비슷한 것이 집중 포화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대 예술단 단장이 급하게 이 여성 동무들이 숙박을 하는 숙소로 뛰쳐와가지고 다급하게 10명의 명단을 막 부르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누가 해가지고 10명을 집합을 시켰다고 합니다. 대충 연애나 파티에 끌려가던 무용수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갈 것이다 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김정일의 파티에 10명의 여성 동무들이 분리어 특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 느닷없이 여성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백두산조, 만수대 예술단 무용조 이렇게 두 팀을 갈라서 체육 경기를 시키더라는 겁니다. 파티는 일주일 내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김정일이 일주일 동안 잠적하거나 한 열흘 동안 소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특각에 들어가서 자기네끼리 체육 경기를 즐기고 놀았던 겁니다. 김정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성 동무들은 머리에 공 이고 달리기, 기마 싸움도 하고요. 여기다가 사람을 올려가지고 막 그 사람 위에 올라가지고 모자를 막 뺏는 이거 있잖아요. 그 기마 싸움, 사람의 다리를 메고 달리는 이런 거, 체육 경기.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들고 팔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여러 명이 들고 이렇게 뛰는 경기. 갖가지 운동 경기를 막 하면서 파티를 즐겨온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의에 들어가는가 봅니다. 20대, 10대 후반에 무용을 하는 이런 여성 친구들이 체육 경기를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이기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걸 보고 김정일은 꽤나 이런 걸 즐겼나 봅니다. 사실 이런 걸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무척 즐거웠나 봅니다. 그냥 앉아서 웃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취향이었습니다. 무용조를 격려하기 위해서 파티를 열었다라고 김정일이 말은 했지만 이 저자 신영희 씨가 보기에도 김정일은 그런 모습을 즐기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체육 경기를 하고 이기는 팀에게는 그 종목마다 이기면 그 일본제 속옷이나 다른 나라의 속옷이나 각종 선물을 가져다가 화장품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이긴 그 상품으로 지급을 막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경기 이기면 막 상품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안겨 있는 거죠. 그거다 북한 주민들이 자연역에서 고사리를 뜯고 그 가녀린 손으로 저도 어릴 적에 무척 고사리를 뜯어 바쳤는데 그런 모든 돈들이 김정일의 파티에 들어가는 물자를 구입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그 파티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중에 그 또 다음날은 인도춤을 추는 공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북한에서 보면 인도춤 하면 뭐 찌미 뭐 하자 막 이런 노래가 나오는 춤은 진짜 북한 많이 봤거든요. 여기다 점 빡 받고 배꼽 티 딱 입고 이거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도춤 경연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조하고 만수대 예술단조 두 팀을 시키는데 김정일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제안을 하나 하더랍니다. 야, 맥주 마시기 경기를 하는 거야. 만수대 예술단의 무용조 6명하고 백두산조에서 6명이 나와서 맥주 마시기 경기 대회까지 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입에서 이 맥주병이 떨어지면 그건 반칙이고 그건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맥주를 흘리지 않고 단숨에 벌컥벌컥 마시는 경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맥주 마시는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마시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속옷으로 다 흘러내려가지고 여기가 다 젖는 거죠. 그걸 보고 김정일은 흥분했는지 막 박수를 치고 웃돈까지 막 벗어 던지더랍니다. 저는 좀 더 웃긴 게 그냥 있던 복장을 또 입은 게 아니라 그 맥주 마시기 경기 대회를 열면서 그 여성분들이 입었던 복장이 북한의 해군복 있잖아요.
아래 위까지 다 갇혀있고 모자까지 씌워놓고 그래 맥주 마시기 경기대회를 열었답니다. 그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당 간부들까지 갖춰 입었는데 당 간부들은 계급에 맞게끔 그 굽수에 따라서 뭐 별도 막았을 거 아닙니까? 장군복을 입고 그 여성분들은 병사복인 해병복을 이렇게 입혔다는 겁니다. 딱 봐도 좀 깔끔하게 보이고 그렇죠. 이게 무슨 취한 코스프레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술이 거나하게 취했는지 웃돈까지 막 벗어던지면서 격려하고 이기라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맥주 마시기 경기대에서 만수대조가 이기고 백두산조가 좀 못 이겼나 봅니다. 백두산조가 억울해하면 또 노래시합 경기대회도 하고 이렇게 파티는 일주일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김정일의 파티는 운동경기나 노래시합, 춤시합, 간부들하고 김정일 측근들하고 이런 여성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노는 이런 게 모두 파티의 종목으로 들어갔는데 대개 일주일 정도씩 걸렸다고 합니다. 그날도 파티가 끝나고 그 다음날 또 파티를 위해 가지고 모든 여성분들을 버스에 싣고 어디로 또 이동을 하고 거기서 또 놀고 또 하루 또 이동하고 이렇게 하며 파티가 연이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또 밤길 어디를 또 열심히 정처 없이 막 달리다 보니까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거기가 연풍 저수지였습니다. 이렇게 파티에 참가한 기쁨조들은 파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자리를 옮기고 사냥도 하면서 자리를 끊임없이 이동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김정일과 함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전 북한에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놀아본 적도 없고 단 하루도 휴가라고 하면서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 별장에서 또 갖가지 파티가 이어졌는데 고급 요리와 고급 술이 연이어 테이블을 채웠고 간부들은 노래를 부르고 여성분들하고 사교춤도 추면서 정말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안내 과장 동지가 계셨습니다. 여성분이었는데 굉장히 곱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도 김일성 가까이에서 군복무를 좀 오래 했었고 옥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잠깐 얘기하시기를 김일성 수령님 가까이에서 뭘 했냐라고 했더니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울려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 경기도 하고 체육 경기도 하고 그냥 앉아있을 때 그 팀과 팀이 체육 경기를 하면 수령님이 보시고 좋아하셨다. 언뜻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남들이 체육 경기하고 이런 거 보면 꽤 즐겼나 봅니다. 그렇게 한바탕 신나게 놀면 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바닷가에 가서 낚시도 하고요. 사격도 하면서 지칠 줄 모르고 여흥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는 사냥을 하고 그러다 좀 시시해지면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또 춤 파티를 열고 그 일주일 동안 쓴 돈을 계산해 보니까 무려 감히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무시한 돈을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은 같은 하늘 아래 북한 땅 안에서 이런 별천지가 있으며 그것도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감히 상상조차 꿈에조차 상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마 알았으면 놀랄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봐도 노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체력이 좋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뭐 다리가 떨릴 때 다니면 안 된다잖아요. 마음이 떨릴 때,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다녀라 라고 하는데 노는 것도 많이 지치니까 이 여성분들이 쭈루룩 그 어떤 방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전화 딱 받으니까 연영묵 부장님? 그 전화 받은 친구가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순옥이라는 그 친구에게 찾는다는 이런 암시를 하니까 그 여성분이 없다고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던 친구가 지금 순옥동무 방에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냐라고 연영묵이 묻나 봅니다. 그 전화 받은 친구는 순옥동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은 막 모여들어서 그 친구에게 왜 연영묵 부장이 너한테 어떻게 한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막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냥 울상이 돼가지고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로 따랑 또 전화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화가 울리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하다가 처음에 전화 받았던 그 친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벼랑간 발떡 일어나더니 지도자 동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일도 그 순옥이라는 친구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물었습니다. 모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도자 동지가 전화 온 것을 이 여성분들은 눈치를 챈 겁니다. 전화를 받던 그 친구가 전화를 끊으면서 지도자 동지 알겠습니다.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친구가 순옥이라는 친구가 이 방에 있으면 그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이 친구는 나가버렸어요. 야야 큰일이야 큰일이야. 순옥동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지도자 동지가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당장 샅샅이 뒤져가지고 순옥동무를 찾으래. 연영묵 동지께서 지도자라는 말이 또 안 나오네요. 연영묵 동지께서 지도자 동지께 말씀드렸나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일 울상인 것은 그 순옥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방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방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서 누구도 방을 나가겠다는 순옥이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순옥이라는 친구가 나가고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순옥이를 찾으러 들이닥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당장 순옥이를 찾아내라는 김정일의 불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당시 그 여성분들은 아무 짐짓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정말 가슴이 콩알만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순옥이를 찾는 척했습니다. 늦은 밤인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나무 숲 사이를 막 이렇게 헤매면서 찾아다니는데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파티에 뽑혀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지언정 당 간부들이 이렇게 20대 어린 애들에게 손길을 뻗치는 거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따르자니 용납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첨을 치니까 칼처럼 자르니까 분리당하고 진짜 이런 걸 범이 꼬리 잡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런 심정에 다들 있었을 겁니다. 몇 시간이 넘도록 찾았지만 순옥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술단 단원들도 그 특각 안에서 막 찾고 몇 시간을 막 찾는데 저 앞쯤에서 불빛이 막 오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바로 연영묵하고 김정일이 둘이 차를 끌고 나와서 순옥이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다 못해 바늘방석이었나 보죠. 김정일이 뭐야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당장 찾아가지고 내 앞에 데리고 와! 정말 화가 났더랍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김정일과 관련된 일일까요? 아니면 연영묵과 관련된 일이었을까요? 김정일이 서슬이펄에서 날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도 거의 잔뜩 겁을 먹어서 정말 숨도 까딱하지 못하고 잠시 정적을 이렇게 두었다고 합니다. 정말 온 특각을 막 바리바리 찾던 도중 어디서 찾았을까요? 바로 주방에 숨어있는 순옥이라는 친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길로 순옥이는 김정일에게 불려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파티가 끝난 일주일 이후 순옥이는 만수대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일 이후 이 순옥은 집이 평양시 주변구역 중화군이었는데 순옥이만 자강도로 추방이 돼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때 추방을 내려갈 때 순옥이라는 여성은 당원이었고 김정일에게서 그때 그 파티 동안 받았던 오메가 시계부터 선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선물도 100% 회수당하고 아예 알몸으로 자강도로 쫓겨내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혁명화가 끝나고 만수대가 아닌 피바다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그 순옥이가 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고요. 무슨 과를 범해서 시골로 쫓겨가서 농사를 하다가 그런 곤욕을 당해야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당사자들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연홍 저수지에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파티가 벌어졌던 그때 상황, 순옥이를 찾으러 다녔던 김정일과 연영묵에 대한 이야기, 진달래꽃 필 때까지 어느 한 소제목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기쁨조가 평양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평양 쭉 여기서 출발을 하면 이 도로가 쭉 보이잖아요. 아마도 이 거리를 따라서 평성으로 시작해서 훈춘으로 해서 이렇게 안주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보기에 요 안주 옆에 있는 연풍까지 가는데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풍호가 있는데 요 연풍호에서 지금 행사가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풍호 보이시죠? 요게 지금 김정일의 특각이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다른 위성지도로 좀 더 볼까요? 이렇게 연풍호 주변인데요. 이렇게 연풍호라고 보여지죠? 요게 지금 연풍호 주변에 보면 특각의 뷰가 하늘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특각의 뷰가 이렇게 보이죠. 쭉 나와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살림집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게 다 특각 안에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가서 지금 기쁨조의 파티가 진행이 되었죠. 보다시피 이렇게 경치 좋고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런 곳은 다 김일성, 김정일의 별장으로 이용이 됩니다. 평양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평성, 순천을 지나서 이게 국도거든요. 개천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까지 딱 올라가게 되면 이미지가 이제 여기에 지금 확대를 하면 보이시죠? 자, 연풍호 짜잔. 산으로 들러 막혀 있고 쭉 보니까 기가 막히게 지금 경치가 딱 좋게 보입니다.
호위국 뭐 국무소는 건물들이 여기 쭉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 아마 김정일의 별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파티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